SK 하이닉스 주주분들이라면 요즘 시장 보면서 조금 헷갈리실 것 같아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정말 좋지 않았잖아요. 반도체주가 한꺼번에 크게 흔들리면서 AI 상승 사이클이 이제 끝나는 것 아닌지, 반도체도 고점을 찍은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계속 나왔는데요. 그런데 최근 미국 시장을 보면 조금 이상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락에 대한 걱정이 훨씬 컸는데 어느 순간부터 시장이 다시 위쪽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S&P 500과 다우 지수가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나스닥 역시 강하게 눌렸던 구간에서 벗어나면서 다시 이전 고점 쪽으로 움직이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수가 오른 것보다 오히려 투자자들의 심리가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조금 더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시장이 떨어질 때는 작은 악재 하나에도 투자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반대로 조정이 나오면 저가 매수 기회로 보는 분위기가 조금씩 생기고 있어요. 그렇다면 SK하이닉스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시장이 다시 살아난다면 SK하이닉스도 다시 기회가 오는 건 아닐까 하는 가능성은 분명히 열어둘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 지수가 오른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SK하이닉스가 다시 상승한다고 연결해서 보기는 조금 이른데요. 왜냐하면 SK하이닉스가 정말 강하게 움직이려면 미국 증시만 올라서는 부족하거든요. 그 안에서도 반도체로 돈이 들어와야 하고요.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같은 주요 반도체주가 같이 움직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가 국내 시장까지 넘어오면서 외국인이 SK하이닉스를 다시 사기 시작하는지도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단순하게 SK하이닉스가 오른다 내린다를 이야기하기보다는요. 지금 미국 시장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실제 SK하이닉스의 반등으로 연결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씩 같이 보겠습니다. 구독자 이벤트 먼저 설명드릴 건데요. 혹시 다음에 크게 움직일 종목을 찾고 계셨다면 잠깐 집중해 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기업 리포트는 종목명을 일부 가려둔 상태인데요. 유튜브 정책상 영상에 공개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 간편 신청만 해주시면 종목명과 최신 기업 리포트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기업이 왜 저평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지 자료집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을 제가 주목하는 이유는 단순히 주가 때문이 아닙니다. 최근 2달 동안 외국인 보유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외국인 자금은 보통 단기 이슈보다 기업의 실적과 성장성을 보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주가 상승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시장에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로는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저평가된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누르시면 제 채널 구독자 전용 링크가 나오는데요. 신청은 아주 간단합니다. 화면에 간편 신청 버튼 눌러주시고요. 구독자분들한테만 드리는 혜택이다 보니 구독 체크 한번 눌러주신 다음 원하시는 항목을 중복 선택으로 누르시고 다음을 눌러주시고요.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시간대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성함 또는 닉네임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평가된 종목 기업 리포트를 받아보실 전화번호만 입력해 주시고 다음을 눌러주시면 신청이 끝납니다. 링크는 영상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그럼 먼저 미국 시장부터 더 자세히 볼게요. 최근 시장에서 눈에 띄는 변화 가운데 하나가 투자자들이 예전만큼 하락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빅스인데요. 흔히 공포지수라고 부르죠.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 같으면 빅스가 올라가고 반대로 투자자들이 시장을 비교적 편안하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내려가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는 이 지표가 상당히 낮아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풋 옵션 쪽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요. 쉽게 생각하면 풋 옵션은 시장이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들어놓는 일종의 보험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보험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적어도 시장 참여자들이 이전처럼 큰 하락만 걱정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지수 흐름을 봐도 어느 정도 연결됩니다. 다우와 S&P 500이 높은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고 나스닥 역시 이전 하락 압력에서 벗어나면서 다시 위쪽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SK하이닉스 투자자분들이 하나 기억하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요즘 SK하이닉스는 국내장이 끝났다고 하루가 끝나는 종목이 아니에요. 오히려 밤사이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가 다음날 주가에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강했는지
움직였는지, 마이크론이 움직였는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라왔는지, 이런 흐름이 다음날 국내 반도체 투자 심리에 그대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만 미국 시장 분위기가 좋아졌다고 해서 무조건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오히려 시장 참여자 대부분이 상승만 바라보기 시작하면 작은 악재에도 시장이 예상보다 크게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루 이틀 지수가 올랐다는 것보다 이 분위기가 얼마나 지속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오르고 내일 다시 무너지는 흐름인지, 아니면 조정을 받더라도 저점을 높이면서 계속 위쪽을 바라보는지, 그 지속성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 봐야 합니다. 미국 시장 전체가 좋아지는 것과 반도체가 좋아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SK하이닉스 투자자분들이 미국 시장을 볼 때 나스닥만 보면 안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스닥이 올라간다고 모든 반도체주가 같이 오르는 것은 아니거든요. 시장 안에서는 계속 돈이 움직입니다. 어떤 날에는 빅테크로 몰리고 또 어떤 날에는 금융이나 산업재로 넘어가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다시 반도체로 돌아오는 순환매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바로 이 자금이 다시 반도체 쪽으로 돌아오는 순간이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먼저 나스닥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나스닥만 오르는 게 아니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같이 올라와요. 여기에 엔비디아가 강하고 마이크론까지 같이 움직여준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때는 단순하게 미국 지수가 올랐다고 보는 게 아니라 시장 자금이 실제 반도체 섹터로 확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하나씩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반도체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 그 다음 국내장이 열렸을 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대형 반도체주를 다시 바라볼 가능성도 커질 수 있거든요. 결국 SK하이닉스 혼자 좋은 뉴스 하나 나온다고 계속 올라가는 시장은 아닙니다. 회사도 좋아야 하지만 업종 전체에 돈이 들어오는 환경이 같이 만들어져야 주가가 훨씬 편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반대로 SK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이 아무리 좋아도 시장의 돈이 다른 업종으로 몰려 있다면 주가는 생각보다 답답하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미국 시장을 확인하실 때 나스닥만 딱 보고 오늘 미국장 올랐으니 내일 하이닉스도 오르겠네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조금 부족합니다. 나스닥을 보고 그 다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고 엔비디아와 마이크론까지 같이 보셔야 해요. 그리고 이 흐름이 같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는 SK하이닉스에도 조금 더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확인할 곳은 자연스럽게 국내 시장이겠죠. 아무리 미국 반도체 시장 분위기가 좋아져도 결국 SK하이닉스가 거래되는 곳은 국내 시장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흐름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최근 국내 시장 정말 많이 흔들렸죠. 급락이 나오다가 갑자기 강하게 반등하고 이제 좀 살아나나 싶으면 다시 눌리는 흐름이 반복되면서 투자자분들도 상당히 지치셨을 것 같아요. 이런 장에서는 SK하이닉스가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고 해도 혼자 계속 올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는 외국인 자금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시장 전체에서 외국인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코스피가 반등할 때도 단순히 지수 숫자만 보시면 안 됩니다. 누가 사고 있는지를 같이 보셔야 하는데요. 개인만 계속 사고 외국인은 빠져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외국인과 기관이 대형주를 중심으로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는지, 두 상황은 같은 지수 상승이라도 의미가 완전히 다를 수 있거든요. 최근 국내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컸다 보니까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개인이 빠져나간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물량을 누가 받아주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오면서 거래량까지 만들어준다면 오히려 시장의 체력이 다시 살아나는 과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SK하이닉스도 똑같습니다. 하루 5%, 10% 올랐다고 해서 바로 추세가 바뀌었다고 볼 필요는 없어요. 외국인이 하루 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틀, 사흘 계속 들어오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거래량도 같이 살아나는지, 이런 모습이 확인될수록 반등의 신뢰도 역시 조금씩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확인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최근 시장에는 반도체 외에도 굉장히 큰 변수가 하나 더 있죠. 바로 중동과 국제유가입니다. SK하이닉스 투자자 입장에서 반도체 투자하는데 국제유가를 봐야 하나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같은 시장에서는 꽤 중요한데요. 중동 상황이 불안해지고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커지면 시장에서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국제유가잖아요. 원유 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걱정이 커지면 유가가 빠르게 올라갈 수 있고, 반대로 협상이 진전되면서 운송 정상화 가능성이 커지면 유가가 다시 안정될 수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인데요. 유가가 올라가면 기업들의 비용 부담도 커질 수 있고 물가에도 다시 압력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러면 시장에서는 금리를 생각보다 빨리 내리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오래 유지될 가능성이 커지면 성장주와 기술주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 영향이 AI와 반도체 투자 심리까지 넘어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동 긴장이 완화되고 유가가 안정되면서 미국 국채 금리까지 내려오는 그림이 만들어진다면 기술주 입장에서는 훨씬 편한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SK하이닉스와 국제 유가가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보입니다. 특히 시장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는 기업 실적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았는데도 이런 거시적인 변수 하나 때문에 주가가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내 반도체 뉴스만 보지 마시고 미국 반도체 시장과 유가, 미국 국채 금리까지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시장의 움직임을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매일 이것저것 전부 확인해야 하느냐?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SK하이닉스 투자자라면 핵심적으로 4가지만 정리해서 보셔도 충분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실제 투자자 입장에서 조금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앞으로 저는 크게 4가지를 보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미국 반도체 시장인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루 반짝 올라오는 게 아니라 조정을 받더라도 상승 흐름을 계속 유지하는지 보셔야 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외국인입니다. 이건 SK하이닉스에서는 정말 중요한 건데요. 외국인이 하루 순매수했다고 바로 외국인이 돌아왔다고 판단하면 조금 빠를 수 있어요. 하루가 아니라 며칠 동안 계속 들어오는지, 중간에 주가가 눌렸을 때도 매수가 이어지는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거래량인데요. 주가가 저항을 넘어갈 때 거래량이 같이 늘어난다면 실제로 그 가격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죠. 반대로 가격만 올라가는 거래량은 계속 줄어든다면 반등의 힘이 생각보다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SK하이닉스 차트입니다. 최근 저점을 다시 깨지 않고 버텨주는지, 반등할 때 이전 고점을 조금씩 높이는지, 그리고 위쪽에 있는 중요한 매물대를 거래량과 함께 넘어서는지를 순서대로 보면 됩니다. 결국 따로 떨어져 있는 4가지가 아니에요. 미국 반도체 시장이 살아나고 그 다음 외국인이 들어오고 거래량이 증가한 다음에 차트가 저항을 돌파하는 흐름, 이렇게 하나의 연결된 과정으로 보시면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 뒤에 있는 SK하이닉스의 가장 큰 장기 이야기는 여전히 AI와 HBM이겠죠.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계속 확대되고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늘어난다면 장기적으로 SK하이닉스가 받을 수 있는 수혜에 대한 기대도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구분해야 합니다. 좋은 산업이라는 것과 지금 당장 좋은 매수 타이밍이라는 것은 다른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기대감만 가지고 먼저 뛰어들기보다는 실제 돈이 움직이는 걸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외국인이 들어오는지, 거래량이 붙는지, 그리고 차트가 실제로 바뀌는지 시장이 먼저 답을 보여주면 그때 따라가도 늦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근 미국 시장을 보면 분명 얼마 전과는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는데요. 하락을 걱정하면서 방어적으로 움직이던 시장에서 다시 위험 자산을 바라보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주요 지수 역시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 입장에서도 나쁜 변화는 아닙니다. 특히 이 분위기가 미국 반도체주까지 확산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엔비디아, 마이크론이 같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국내 반도체주에도 다시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다만 여기서 너무 앞서갈 필요는 없습니다. 중동 상황도 아직 남아있고요. 국제유가와 미국 금리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미국 시장이 오른다고 SK하이닉스가 자동으로 따라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결국 마지막 확인은 외국인 수급과 거래량에서 나와야 합니다. 미국 반도체 시장이 살아나고 외국인이 SK하이닉스를 다시 사기 시작하면서 거래량까지 붙는다면 그때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의 조정을 단순한 하락이 아니라 다음 흐름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근거가 하나씩 만들어지는 거죠. 반대로 미국 시장은 계속 올라가는데 SK하이닉스에서는 외국인이 빠져나가고 거래량도 살아나지 않는다면 조금 더 기다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지금 중요한 건 고점을 미리 맞히는 게 아닙니다. 돈이 실제로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저는 그 부분을 계속 체크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미국 반도체 시장이나 SK하이닉스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면 복잡한 내용은 빼고 투자자분들이 확인해야 할 핵심만 빠르게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